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꽃 사무국을 맡고 있는 신지만입니다. 네, 가장 졸린 시간에 아마도 매우 낯선 주제일 프로젝트 꽃 세션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왠지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뭔가 발표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되게 눈물이 났던 게 네이버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드리겠다는 그 문구 하나로 지원을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1대1 코칭이었고요. 1대1 코칭을 통하여 저의 브랜드 컨셉에 대해 좀 더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들을 좀 많이 풀어나갔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SM의 브랜드 런처 꼭 지원하셔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겪었던 성장과 경험들을 더 많은 브랜드 분들이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꼭 이 브랜드 부스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정말 소상공인과 정말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생태계와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브랜드, 뭐 스몰 브랜드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겠지만 네이버가 왜 프로젝트 꽃에 이렇게 진심이고 그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이제 저희 주요한 사업자 분들이 어떻게 네이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구조들을 만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순서는 이와 같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프로젝트 꽃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프로젝트 꽃을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가볍게 프로젝트 꽃이 어떠한 것들인지 조금 복습할까 합니다. 프로젝트 꽃 하면 가장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게 정말 꽃을 키우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문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농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과 성장의 꽃을 피워드리겠다라는 취지로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시작은 뭐 예상했다시피 이제 약간 상생 프로그램 혹은 이제 CSR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에 대한 어떤 기대, 사회적인 기대와 어떤 요구들, 요청들이 좀 있었던 배경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2016년에 프로젝트 꽃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기업이 이제 커지고 그 커진 존재감에 따라서 저희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럼 과연 네이버는 어떻게 그걸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네이버만이 할 수 있고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했던 게 프로젝트 꽃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 키노트 세션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디자인 마케팅 세션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결국 네이버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플랫폼과 기술을 모두에게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업자분들, 창작자분들이 더 좋은 성장 기회, 이용자와 구독자 혹은 구매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꽃은 2016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술과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과 서비스에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2016년에 시작했을 때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성장을 돕자라는 것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SME,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들, 기술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생성형 AI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이때만 해도 AI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뭔가 팬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도대체 뭐야? 당시 이제 이때 알파고와의 대국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AI에 잠깐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뭐에 쓰는 거야?라는 물음표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이버는 AI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서비스에 만들어 왔습니다. 이때 AI 솔루션들은 추천 서비스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근데 왜 추천이 저 프로젝트 꽃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했냐?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빈익분, 부익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더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 결국 뭔가 뉴비들이 여기서 시장에서 플랫폼에서 기회를 얻기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AI 추천 서비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새로운 어떤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계속 새롭고 뭔가 재미있고 유니크한 어떤 브랜드나 사업자들을 이용자들에게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네이버만의 어떤 가치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계속 그 새로운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분, 새롭게 진입하는 분, 아니면 뭔가 주목받지 않았던 분,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네이버의 어떤 기술을 통한 프로젝트 꽃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기술이 아무리 저희가 쉽게 만들려고 하고 편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건 늘 어렵고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기술 서비스만 만들어낸다고 될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매일매일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바쁘시고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했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금융적인 어떤 분명히 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교육과 금융 지원, 어떤 사업적인 여건들을 이제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팬데믹이 왔는데 이때 이제 비로소 네이버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 꽃으로 해왔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오는 과정에서 모두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우실 때 온라인으로 많이 진입을 하셨고 어찌 보면 정말 프로젝트 꽃 자체가 꽃핀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프로젝트 꽃 사무국이 이제 신설되게 됐고 이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코로나의 이제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변화들을 이제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모두도 예상하지 못했고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도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SME, 창작자,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의 생태계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어떠한 도움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전담 조직으로서 프로젝트 꽃 사무국을 2022년에 만들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아까 방금 영상 보신 SME 브랜드 런처, 부스터, 다양한 이제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쯤 제가 소개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다른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아예 장표에 넣었는데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왜 네이버는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네이버는 검색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있어도 어쨌든 저희가 이용자와 이제 컨텐츠 혹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주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질문 어떤 배경에 거기에 맞는 정말 다양한 답변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10년 전,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뭐 여전히 그렇지만 왜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하면서 왜 네이버의 컨텐츠는 검색 엔진은 왜 이렇게 기능이 안 좋냐? 네, 그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한글로 된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지 검색 엔진은 매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엔 네이버가 계속해서 컨텐츠의 다양성,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 아마 이야기 나오면서 네이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이버에게 생태계와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장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프로젝트 꽃이 여기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저희가 연표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프로젝트 꽃은 2016년에 시작했는데 왜 프로젝트 꽃 사무국은 2022년에 조직됐지? 그 전에는 도대체 뭐고 그 전에 프로젝트 꽃은 뭔가 허상인가? 라고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플랫한 네이버의 어떤 조직 구조와 이제 수평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담 조직 없이 프로젝트 꽃이 6년여 동안 잘 돼갔습니다. 어떤 것을 원동력으로 삼았냐면 어떤 전사의 공감대, 리스크를 줄이고 하는 마음,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마찰들이 있고 그 마찰을 직접적으로 겪는 서비스를 진짜 만드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비스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되고 그 임팩트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튜닝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난 그 6년 동안 사무국이 생기기 전에 잘 워킹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죠. 팬데믹, 엔데믹. 이 팬데믹과 엔데믹은 정말 중요한 변화죠. 정말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뭔가 비가역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고 지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성숙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같은 서비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하루하루가 돼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성숙하고 AI의 어떤 파괴적 기술이 나오는 것은 창업의 보편화와 스몰 브랜드의 폭발이라는 부분이 프로젝트 꽃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창업의 보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스마트 스토어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저희가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셀러 수가 16만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70만이거든요. 지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사업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무언가를 네이버 플랫폼에서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어떤 변화, 강력한 어떤 경쟁 상황에서 결국엔 살 길을 찾다 보면은 계속해서 니치한 어떤 취향 같은 것들로 이제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 꽃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꽃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하면 사업자분들과 크리에이터들이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이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그 극복한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네이버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꽃 사무국이 신설되게 됐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극복할 수 있고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판매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단지 거래액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목한 것이 결국엔 저희 브랜드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은 사실 어떤 공감대, 네이버 직원들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어떤 네이버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의 기반으로 프로젝트 꽃이 알아서 굴러가고 있었지만 저희 역시도 조직 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었던 것은 처음에 사무국이 만들 때는 서비스 영역별로 이제 버티컬하게 좀 딥다이브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롱테일 SME들은 그다음에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통합적으로도 서비스 경험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뭐 다양한 세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이버 검색도 있지만 쇼핑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지도도 있고 지금 바로 옆 세션은 클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들이 정말 뭔가 시미리스하게 연결되는 경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과연 어떤 한 조직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가장 심각하게 와닿은 문제는 사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네이버의 그 스마트 플레이스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제 플랫폼이 됐죠. 가장 저렴한 수수료에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개인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쉽게 시작하는 플랫폼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자리 잡은 게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장하는 분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이제 성장 곡선이라는 것이 꺾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의 어떤 성장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간 경쟁이 심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네이버의 역할을 어떻게 더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던 거죠. 사실 성장하는 SME들 저희가 시작하기 좋은 것도 좋지만 같이 성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플랫폼이 성장하는 SME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플랫폼 간도 경쟁이 있을 거고 또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의 곡선이 평탄해지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고 거기에서 저희는 네이버의 접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보딩에 정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이제는 매출을 확대하고 브랜드로 스케일업하는 관계 어떤 그런 단계에서의 네이버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저희 프로젝트고 사무국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고민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성장하는 SME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예전에는 오세요. 시작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온보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더 크게 확장할지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 그게 이제 생태계 전략 1번으로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SME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필요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큰 브랜드가 결국 시작은 작았을 것이고 그걸 역으로 보면 작은 브랜드 역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 단계에서 과연 거래액 성장만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 이제 브랜드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 네이버는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서비스 접점을 확대함으로 해서 성장하는 SME와의 접점, 네이버 경험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업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계속 지는 것도 있고 그 과정을 성장이라고 보면 결국엔 저희도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니크 브랜드들, 새로운 창업가들 계속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엔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센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단계별로 성장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봤던 건 판매자들을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거래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스몰 브랜드가 이제 점점 내셔널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그런 성장 트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브랜드 스케일업 과정으로 저희가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브랜드 런처, 브랜드 부스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사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비즈니스로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시고 단순히 아이템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그 아이템을 모아주고 특정한 정체성으로 묶어주는 오리지널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사업자분들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으십니다. 당연히 브랜드 에셋도 없으시고요. 브랜드 에셋이 있으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각자의 창업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이 브랜드에 담기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 특히 네이버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브랜드 런처와 부스터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체험존에 있는 저희 달다쿠, 그 다음에 모모스 커피들도 다 저희 런처 부스터 프로그램의 참여사입니다. 결국에는 오리지널리티와 기술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브랜드의 고유한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이전될 수 있을까, 좀 더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니크한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온라인 브랜드가 떠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고유한 어떤 로컬 브랜드라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공간 아니면 그 공간과 뭔가 경험 사이에 있는 되게 다양한 어떤 요소들로 결합된 어떤 브랜드들, 힙한 브랜드를 떠오르실 텐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킨다는 건 사실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고 저희가 아직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맞춤 지원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생태계 전략 3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들을 발굴하는 거는 프로젝트 코 사무국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조직이 작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조직이 아무리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한 조직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 팀 네이버에서 다양한 이 회사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인사이드 아웃하는 그리고 아웃사이드 인하는 이런 경험의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보통 플랫폼 기업, 특히 기술을 기반한 기업들은 인사이드 아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기술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어떻게든 시장에 마켓핏을 맞춰가지고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이 구조 자체가 엄밀하게 말하면 인사이드 아웃에 가깝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어떤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는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워낙 이용자분들이 빠르게 피드백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과정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이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웃사이드 인하는 채널을 저희가 계속해서 구축해야겠다. 왜냐하면 일례로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70만이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기획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몇 명일까요? 수백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70만의 셀러들을 다 만날 수 없고 그분들이 셀러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 꽃 차원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아웃사이드 인하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의 경험 루프를 조금 더 바꿔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횡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에 몸담고 있는 어떤 도메인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횡적으로 연결하는 시너지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부에 있는 셀러, 크리에이터, 다양한 브랜드, 스타트업들을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보는 딥다이브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계속해서 루프를 돌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기술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장 방정식을 저희가 런처 부스터를 통해서 네이버 내에서의 어떤 성장 방정식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요. 아웃사이드 인하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어떤 SME의 리얼 보이스를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유니크 브랜드를 계속 발견하고 그 다음에 메가 브랜드, 메가 트렌드든 아니면 니치한 트렌드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센싱하는 어떤 장기적인 채널들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 꽃 사무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지난 프로젝트 꽃의 여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알아서도 잘했고 프로젝트 꽃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의 어떤 네이버 서비스의 임팩트에 계속해서 주목했던 어떤 동료들, 전사의 어딘가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동료들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믿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꽃 앰베서더라는 어떤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인트라프로너십이라는 컨셉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런 동료들을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인트라프로너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렵죠. 사내 창업가입니다. 사내 창업가고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사내 창업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가처럼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죠. 동료라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나 이 문헌에 보면 최소 30%는 있다. 조직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최소 30%는 인트라프로너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찾아낸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굉장히 용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사내 공지예요. 사내 공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을까? 정말 소심하게 혹시 몰라서 빵빵명도 아니고 빵명, 영명 한 자리로 모실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다. 두 자리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공지를 정말 소심하게 썼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개인 시간 내셔야 되고 프로젝트 꽃에 같이 동감하시면 같이 해봐요. 뭔가를 사실 이런 내용이었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단지 프로젝트 꽃이라는 것에 같이 해봅시다. 호소했습니다. 감정이 호소하는 글이에요. 줄줄줄 보시면.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공지글을 보시고 지원을 하셨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27분을 선발하게 됐고 40여 개월의 네이버 경험이 있으면서 30대 초반의 직원들이 대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가장 많지만 다른 이제 사업법인들도 다 있고요. 서비스 직군이나 기술 직군 가장 저희 사실 기술 직군이 제일 많긴 한데 아무래도 프로젝트 꽃의 특성상 SM이나 스몰 브랜드 이런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한 직군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드릴 것이 없는데 프로젝트 꽃에 공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다 개인 시간을 내서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사람이 모였으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1기, 올해 2기 활동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지금 앰베서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결국 네이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임팩트를 키우고 싶은 동료의 커뮤니티이자 자발적으로 일을 찾고 시도하는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 이분들이 다 지원서에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걸 다 쓰시더라고요. 뭘 하고 싶었다, 원래 뭐가 관심 있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채용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뭔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에 이제 지원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어떤 계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각자가 하고 있었던 일을 확장하면서 우리의 임팩트를 확대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프로젝트 꽃 앰베서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 전략 2번, 3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힘나는 이 동료들, 저희 어떤 간절한 요청에 반응해 주셨던 이 동료들과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고요. 팀 네이버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를 생태계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재구성을 하고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사내 네트워크, 그렇게 저희가 좀 정의를 해보고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탐색과 확장, 연결인데요. 결국에 업무 연관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개인적인 관심이 있지만 당장 하고 계신 업무가 지금 저희 프로젝트 꽃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하고 계시는 일이 프로젝트 꽃과 굉장히 시너지를 잘 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고요.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결이라는 거는 뭐 가장 쉬운 접근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SME를 대상으로 하거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꽃과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쇼핑 쪽과 함께 이제 SME 브랜드 런처와 부스터를 시작하게 된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게 왜 대표적인 사례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는 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는 브랜드 런처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쇼핑 쪽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브랜드 부스터라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사실 앰베서더 1기에 브랜드 부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모모스 커피에서도 지금 일을 열심히 돕고 있는 저희 동료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연결고리 하나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스하게 런처와 부스터가 딱 붙을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었습니다. 커머스 솔루션 마켓 관련된 캠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여기 커머스 솔루션 아시나요? 네이버 커머스 솔루션 마켓? 네, 정상적이십니다. 이게 알 수가 없죠. 그 솔루션 마켓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사업자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면서도 다양한 솔루션들을 애드온 하실 수 있습니다. 뭐 CRM 할 수 있는 솔루션, 그 다음에 리뷰를 정리해주는 솔루션, 크로셀링 해주는 솔루션,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솔루션들이 저희가 준비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이때도 꽃 앰베서더가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해줬습니다. 확장의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꽃과 스타트업 연결 잘 안 되시죠? 프로젝트 꽃 하면 보통은 사업자, 창작자, 성장 지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희가 스타트업 씬도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꽃 앰베서더 분 덕분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SME,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솔루션 중에 지금 LLM 가지고 정말 많이들 쓰시겠지만 정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AI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B2C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고 B2B 솔루션, 특히 사업자, 커스터머가 되는 사업자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프로젝트 꽃이 지원을 하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크레딧을 지원해주면서 인프라를 지원해주면서 5개 스타트업들과 함께 SME향 AI 솔루션들을 개발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성과는 좀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탐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는 현상에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에 기반의 AI는 그보다 더 후행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네이버가 있는 분당을 벗어난 우리가 모두 다 살거나 가거나 하는 수도권을 벗어난 로컬에 가서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작고 소중한 우리의 작은 브랜드들, 로컬 브랜드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네이버 서비스를 어떻게 쓰고 계시고 네이버 서비스를 만약에 잘 못 쓰고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계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결국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다시 우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로, 전주 한옥마을, 목포, 그다음에 부산 영도까지 갔다 왔고요. 여기서 이분들이 다 주말에 시간을 내고 개인 시간을 내서 각각 1년에 2번씩 이 4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탐색도 좋은데 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개인 시간을 다 낼 수도 없고 모든 분들이 앰베서더가 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아웃사이드 인 하는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밀도 높은 브랜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들, 성장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직접 사옥으로 모셔서 이야기꽃 미드업데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스몰 브랜드의 어떤 성장 사례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네,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부터 계속 올해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모스도 왔었고요. 모모스 커피도 왔었고 포인오뷰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네이버에 계속 영감을 주는 네, 그런 활동들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꽃이 결국에는 인사이드 아웃하고 아웃사이드 인하는 이 결국에는 이 경험의 루프를 어떤 꽃 앰베서더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루프를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커머스 솔루션 너무 중요하죠. 네이버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캠페인은 네, 거의 네이버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단순히 국내 최초가 아니라 전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만큼 이렇게 SME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진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다양한 생태계에 공개하는 것이 저의 또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QR 코드 찍으시면 저희가 그 커머스 솔루션 마켓을 통해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 왜 SME들이 솔루션을 쓰기 어려워하고 쓰는 분들은 어떤 성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저희가 저희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성대 네,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런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 지금 오늘 마침 이 행사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QR을 찍으시면 네,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E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들과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만한 스타트업들, 판다랭크를 비롯해서 와들이라든지, 네, 이제 마이프차 같은 어떤 SME향 솔루션들을 정말 되게 잘 만드는 이 스타트업들 5개 스타트업들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SME향의 어떤 AI 솔루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프로토타입까지 나왔고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트라이 에브리싱이라는 어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 프로토타입을 다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장하는 SME들의 어떻게 성장을 더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거래액만 늘리는 것이 성장인가? 앞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브랜드로서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 더 큰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경영 관리라고 봤고요. 그런 경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 네이버에서도 아주 좋은 툴이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입니다. 지금 이 네이버 웍스 캠페인을 마침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QR을 찍으시면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네, 이 내용 여기 혹시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근데 혹시 만약에 이 사업자분들 중에 경영 관리나 협업 툴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 하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더 최적화된 어떤 지원을 받으실 기술 지원과 그다음에 도입에 대한 어떤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네,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산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봤던 모모스 커피, 네, 부산에만 있습니다. 매장이 스페셜티 커피 한 잔을 그 가치를 아는 그 고객들에게 정말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 선사하겠다는 게 모모스 커피의 어떤 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부산에서만 굉장히 멋진 커피바를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 한 잔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은 왜 매장을 안 내냐라고 하는데 모모스 커피는 부산의 성심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모스 커피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과 시장과 접하는 그런 가능성 저희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모스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로컬 혹은 유니크한 브랜드들 역시도 네이버를 만나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 큰 시장과 연결된다는 것 네이버와 만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브랜드가 어떻게 되면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모스 커피와 저희가 만들어가는 어떤 성장 공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스몰 브랜드, 유니크 브랜드, 뭔가 니치한 브랜드들이 네이버에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건 혼자 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 프로젝트 꽃 사무국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꽃 앰베서더에 지원하고 소중한 개인 시간을 할애하면서 원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어떤 더 확장을 해서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SME와 창작자들에게 더 닿을 수 있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앰베서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한 열흘 전에 저희가 인천 갔다 온 사진입니다. 결국 이 직원들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 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 하는 것 외에 아웃사이드 인 하는 루프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그걸 통해서 받은 영감을 회사의 어떤 서비스,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어떤 개선과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플라이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두 가지의 루프인 것 같아요. 큰 루프는 결국엔 네이버가 사업자와 창작자를 통해서 결국 브랜드 성장 생태계를 저희가 키우면서 플랫폼 다양성을 저희는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꽃 차원에서는 앰베서더가 일의 확장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이제 더 디테일하고 더 뭔가 그 사업자들, 이용자로서의 어떤 SME와 창작자들의 니즈를 저희 프로덕트에 반영을 하면서 SME 창작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SME와 브랜드 성장하면서 프로젝트 네이버는 다양성의 어떤 플랫폼의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을 얻고 저희 직원들은 함께 성장하는 이런 구조가 결국엔 앰베서더의 어떤 경험의 두 가지 루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프로젝트 꽃이 사업자 경험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네이버의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인 관점에서 생태계 전략으로서 프로젝트 꽃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이버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내부적인 구조로는 꽃 앰베서더를 통한 어떤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네이버가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장기적인 생태계 전략의 구조를 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질문 한 개가 귀한 질문 한 개가 올라왔습니다. 똑똑한 물개님이 주셨는데 브랜드 런처 부스터 프로그램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생태계에 존재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플레이스겠죠. 를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기획하신 게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꽃 SME 브랜드 런처 5기가 스마트 플레이스와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완료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와 계속 팀과 협업을 하면서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젝트 꽃이 좀 더 오프라인에 접근을 더 많이 관심 가질 생각이고요. 왜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만 할 게 아니라 왜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연결하느냐? 그게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의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자들을 저희가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트래픽이나 리뷰 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진성 데이터, 결국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가, 성장 단계가 어떤가를 저희가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했고요. 다만 이게 지금은 스마트 플레이스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자에 국한돼 있지만 그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되게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더 쌓이면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자 향으로만 저희도 브랜드 런처 프로그램 준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